나는 왜 분명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얼굴이 타는 걸까? 쿠션 파데에 SPF 지수 들어가 있으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된다? 이렇게만 바르면 얼굴이 여전히 탈 수 있어요. 바르면 모공이랑 결이랑 자연스럽게 커버돼서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써도 딱이에요. 자외선 차단하려다가 여드름이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녕 비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분명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얼굴이 타는 걸까? 저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크림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선크림 종류별로 올바른 사용법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선크림 효과 볼 수 있는 방법, 올바른 사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쿠션 파데에 SPF 지수 들어가 있으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된다? 삐 이렇게만 바르면 얼굴이 여전히 탈 수 있어요. 저도 20대 때 진짜 헷갈렸던 부분인데 어차피 파데나 이런 거 보면 SPF 지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선크림 단계를 스킵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가 있는 쿠션이나 파데를 바르면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쿠션 파데를 바르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선크림도 여러분 어떻게 발라야 효과가 있죠? 이제 다들 아시죠? 500원 동전만큼 듬뿍 짜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발라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쿠션이나 파데는 우리가 어떻게 바르죠? 최대한 가벼운 피부 표현을 위해서 얇게, 특히나 파데 중에서는 물먹물먹한 제형도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런 친구들을 피부에 최대한 얇게 바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은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우리가 선크림은 많이 발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가 있는 쿠션 파데를 바를 때는 굳이 많이 바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비탐지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차피 쿠션이랑 파데 안에 자외선 차단 지수 들어가 있으니까 차단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이제 스킵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선크림처럼 쿠션이나 파데를 2~3시간에 한 번씩 막 덧발라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저는 화장을 하더라도 쿠션 파데 안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가 있더라도 꼭 직전에 선크림 제품을 따로 별개로 발라줍니다. 그래서 비탐지들이 바르는 그 순서를 궁금해 해주시는데 저는 이런 뭐 화잘먹 패드나 미스트, 그 다음에 이제 로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프렙 같은 제품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바로 선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선크림은 여러분 스킨케어 단계의 마지막에 바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바르고 톤업 제품 바르고 쿠션 파데 바르고 요 순서로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주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제일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막 회사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을 어떻게 덧발라줘요? 저도 진짜 귀찮고 이것도 못 지킬 때가 많은데 나는 진짜 조금 더 살이 타는 거를 허용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자외선 차단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적어도 3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선크림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한 번 바르고 그냥 그 상태에서 쭉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덧발라서 자외선 차단을 한 번 더 입혀줘야 돼요. 근데 저는 워낙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자외선 차단 미스트를 바르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리 사용감이 순한 유기자차 막 이런 선 앰플 제품이라고 해도 이게 막 얼굴에 노폐물이랑 먼지가 이미 붙어있는 상태에서 덧바르면 묘하게 피부가 가렵고 더 찝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찾다가 자외선 차단 미스트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차라리 이렇게 3시간에 한 번씩 선 제품을 덧바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챙겨서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칙칙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안 바르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싶어가지고 선 미스트 제품을 한 2~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난 진짜 자외선 차단 해주고 싶은데 정말 죽어도 덧바르는 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 미스트 뿌리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되는 파우더?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바르는 그 파우더 제품도 있는데 그런 걸로 한번 대체해서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선크림 종류별로 바르고 나가야 되는 시간이 다르다인데요. 먼저 첫 번째, 유기자차는 바르고 2~30분 뒤에 나가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무기자차는 바르고 직후에 바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합자차는 유기자차, 무기자차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한데 자세한 배합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바르고 2~30분 뒤에 나가는 게 확실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저도 초반에는 좀 배신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시는 분들 먼저 선크림부터 발라놓고 충분히 다른 거 준비한 다음에 2~30분 뒤에 나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고민이 들어요. 뭐 2~30분 뒤에 나가야 되는 거 알겠다. 바르고 직후에 나가는 거 알겠다. 근데 이 선크림 어떤 거를 내가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 선크림의 3가지 종류를 정말
많이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종류별 장단점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 장점과 단점이 내 현재 피부 상태랑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지를 저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크림 종류별로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이 손에 꼽잖아요. 이제는 뭐 화장 전에 잘 바르는 선 제품도 있고 맨 얼굴에 막 후루룩 펴바르기 좋은 그런 선 제품도 있고 무기자차인데도 사용감이 좋은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화잘먹용으로나 맨 얼굴에 그냥 손으로 막 펴발라도 와 이건 진짜 쓰기 편하다라고 느꼈던 제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요즘에 하도 말해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선 에센스 중에 사용감 가장 좋아서 공병만 4개 만든 제품 바이오힐보의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진짜 선 에센스 중에서 사용감은 얘가 탑인 것 같아요. 제형을 보면 이렇게 묽고 리퀴드한 밀키한 컬러의 제형인데요. 바를 때는 촉촉매끈한데 픽스되면 때처럼 밀리거나 속에서 마르는 현상이 없어서 진짜 사시사철 와랄랄랄랄라 듬뿍 쓱쓱 얼굴에 발라도 밀림 들뜸 없이 흡수가 잘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한 1, 2년 전쯤에 이런 선 에센스 타입 제품들이 막 신상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와 너무 신기하다 해가지고 막 대부분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써봤는데 막 사용감이 좋은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픽스가 되면 약간 때처럼 밀리거나 아니면 바르는 그 순간부터 약간 묘하게 막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뭐 눈이 시리다든지 이런 자극감이 느껴지거나 해서 제가 거의 다 못 썼거든요. 그 애들 중에 살아남은 게 딱 요거예요. 저 같은 선에센스 유목민은 그냥 요거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는 선크림도 진짜 사용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화잘먹용으로는 이런 선에센스 타입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얘가 진짜 피부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건조함 없고 퍼석함 없이 무슨 수분 프랩 바른 것 같은 촉촉 쫀쫀한 막이 생겨요. 피부가 너무 과하게 글로우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윤곽 느낌의 광이 나서 장각질 싹 눌러주고요. 건조해서 뜨는 것도 막아줘요. 이 위에 피부 화장하면 화장이 매끈매끈 너무 잘 먹습니다. 뭐 과하게 유분 져서 주름 끼거나 건조해서 주름 부각되는 것도 방지가 됩니다. 얘는 진짜 화잘먹 선크림으로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같은 제품 같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바이오일보 선 제품은 요걸로 먼저 입문을 한 겁니다. 이 선 제품 컬러가 2개인 거 알고 계셨나요? 패키지가 워낙 비슷해서 모르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둘 다 사용감 압살입니다. 제가 이 제품 먼저 써보고 사용감 미쳤네 해가지고 이 선 에센스도 그 다음에 사용해보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이거 콜라겐 톤업 선크림 사용했을 때는 와 이거 뭐지? 약간 분명 내 피부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 결이 예뻐 보인다? 였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컬러인데요. 약간 연어색 스킨톤이 섞인 듯한 핑크빛 컬러인데 피부에 허옇게 올라가는 거 전혀 없이 내 피부에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면서 감싸듯이 발색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톤이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이쁘게 톤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물처럼 막 흐르는 제형은 아닌데 바르면 진짜 수분감이 뿜뿜해서 피부 표현이 약간 물방울이 얹어진 것처럼 좀 촉촉하게 됩니다. 선 에센스 제형이랑 비슷하게 바르기가 너무 편안한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손으로 그냥 막 발라도 모공이랑 흉 사이에 끼거나 들뜨는 게 없어요. 바르면 모공이랑 결이랑 자연스럽게 커버돼서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써도 딱이에요. 끈적이지 않고 마무리가 산뜻하게 되는 느낌이라 데일리 파데프리용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소개드린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과 톤업 선크림 모두 1+1 기획 세트로 4월 16일에 오특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비탐지들 놓치지 말고 달려가 보시고요. 또 바이오일보에서 특별히 우리 비탐지들만을 위해서 파격적인 무려 300분을 선정하는 구매 인증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구매하신 비탐지들은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짜 말해 뭐해 2차 클렌징 꼭 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 덧바르는 거 얘기 나눴잖아요. 근데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외선 차단하려다가 여드름이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산 증인이에요. 선크림을 발라야 색소 침착이 덜 생긴다 라는 그 얘기만 듣고 제가 진짜 여드름이 이 정도로 심할 때 2-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을 덧발랐어요. 집에서도. 결과는 여드름이 폭발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됐을지언정 얼굴에 그 염증, 상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계속 덧바르다 보니까 여드름이 더 폭발을 했는데요. 물론 저처럼 여드름이 심하게 안 나시는 분들이라도 이거를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부 그 모공 속에 선크림 잔여물들이랑 노폐물들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크림만 바르더라도 꼭 2차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세정력이 좋은 클렌징 제품들 중에서는 선크림이 완전히 잘 세정이 된다 이런 제품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근데 몰라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이게 내 피부 속에 지금 잔여물이 남아있는지 지금 자외선 차단제가 다 완전히 세정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안전하게 2차 세안하는 거를 꼭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크림만 발랐는데 언니 2차 세안하는 거 너무 자극적이에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뽀도독거리고 뭔가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것 같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1차 클렌징에서는 사용감이 순한데 세정력이 좋은 클렌징 밀크로 1차
1차적으로 선크림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클렌징 폼이나 효소 파우더를 사용해서 2차 클렌징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세안을 2번 하는데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세정은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풀메했을 때도 이렇게 해줍니다. 대신 그 리브나이 리무버는 꼭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고 싶지만 자외선 차단 해주다가 피부를 잃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잘 발라준 것만큼 잘 세정하는 것도 꼭 챙겨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요, 여러분. 선크림 바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선크림 어떻게 바르시나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또 발랐었는데요. 바로 퍼프에 묻혀서 얇게 발라주기였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치명적인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단점은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양이 정말 소량이 발리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장점은 뭐다? 양이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화장이 비교적 덜 두껍게 그리고 더 잘 먹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는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자외선 차단에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퍼프에 양을 묻혀서 얇게 펴바르는 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자외선 차단은 조금 아쉽더라도 화장이 진짜 얇게 되는 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얇게 바르고 그 다음에 SPF 지수 들어간 파데를 한 번 더 덧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풀메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 무조건 꼼꼼하게 짱짱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얇게 바르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이런 브러쉬 있죠? 플랫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걸 사용해서 피부에 전체적으로 먼저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피부 결대로 넓게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너무 겉도는 양만 톡톡톡톡 두들겨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러면 퍼프를 이용해서 얇게 펴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제형이 확실하게 올라가면서 자외선 차단도 강력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선크림 종류에 따라서 이 방법이 먹히는 애가 있고 안 먹히는 애가 있어요. 만약에 그 무기자차 제품, 그러니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사용감이 너무너무 좋은 무기자차 제품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비교했을 때 유기자차나 혼합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제품들이 그 사용감의 그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공이랑 흉 사이에 약간 이렇게 하얗게 끼면서 또 이 피부 화장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떠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 전에 바르는 선크림은 혼합자차 아니면 유기자차 제품들을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비교적 많은 양을 바르더라도 티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손으로 먼저 펴발라주고 이렇게 퍼프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브러쉬로 먼저 이렇게 넓게 펴발라주고 스펀지로 톡톡 두들겨서 마무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다들 되셨죠? 네, 비탐찌드 그러면 이렇게 살이 타지 않는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솔직히 저는 여드름이 심하게 진행 중일 때는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것도 사치였어요. 여드름은 진짜 말 그대로 얼굴에 생긴 염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막 2-3시간에 한 번씩 더 발랐다가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 지금 여드름이 심하게 진행 중이신 분들도 무조건 선크림을 막 챙겨서 발라라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선 그런 분들은 염증 치료, 항염, 항균 이런 쪽으로 먼저 집중해서 케어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나는 이제 이 좀 어두운 피부톤을 좀 지켜주고 싶어, 더 이상 타지 않게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